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 가지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지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볼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광주시의회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되시고 나서 여러 곳에서 또 말씀하셨을 거고 소감 이야기 하셨을 텐데 저희도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초 그리고 네. 처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감도 느끼고 또 그 기대치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좀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의회가 광주시만 여성 의장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이번에 네, 맞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여성 의장이 되시고 몇 군데 계시죠? 몇 군데? 네, 지금 부산에서도 나오셨고요. 부산. 예, 예. 세종에서도 나왔고 네, 이렇게 예. 뭐 서울, 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바람인가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아니 바람이다기보다는 그만큼 네. 여성이 네. 의장으로 이렇게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네. 역시도 북구 구의원 3선하고 시의회에서 재선했는데 이렇게 도합 보면 5선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성 의장이 이렇게 배출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권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뭐 조그마한 작지만 그런 담대한 어떤 네.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코 작지 않은 것 같고요. 그만큼 유리천정이 견고하죠.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여성 의장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배출된 게 과거에는 그렇게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는 34년 만에 34년 만에 네. 처음이고.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요. 뭐 부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네, 여성의 요즘이죠. 사회적 위상이 그렇게 커지는 거에 대한 뭐 흐름을 증명한다고 이제는, 할까요? 그렇죠. 앞으로는 뭐 네. 더 많은 여성 의장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이 이제 의회를 맡으셔가지고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네, 이게 네. 뭐 기대가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시작을 우리 국회 직원분들하고 1대1 면담부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시작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은. 네, 지금 제가 한 40여일 좀 넘게 됐는데요. 그렇죠. 제 임기가 네. 시작을 처음으로 한 게 지금 저희 국회 광주광역시의회에는 네.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계셔요. 100여 명 정도 네,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네. 한 분 한 분 지금 어허. 1대1 면담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의회상이라든지 또 그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듣고 싶었던 그런 네.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의정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좁혀가는 거죠.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하고 우리 네. 직원분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직원분들하고 1대1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네, 말씀이신데 네, 네.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뭐 이렇게 얘기가 가장 많았냐고요? 예, 얘기가 많았습니까? 먼저는 뭐 가장 기대가 크다 네. 그런 이제 응원의 메시지가 가장 많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공정한 인사, 공정한 인사. 네, 그리고 네. 모두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예. 네. 복지죠. 처우 직원들은. 네, 네, 네. 네. 또 뭐 직원들하고의 1대1 면담뿐만이 아니고 역대 광주시 의장님들하고도 초청해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다른 지역구 의회, 시의회 의장님들하고도 소통을 나누시고 마치 소통의 의장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어떻습니까? 역대 시의장님들 지금 다 한번 초청을 해서 선배 의장님들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1대 의장님이랑은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뭐 4대 의장님부터 해서 많이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선배 의장님들로부터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앞으로 자문도 좀 구할 것이고 좀 네. 도와달라고 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선배 네. 의장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네. 간혹 이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이 좀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구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네. 광주에는 5개 구가 있어요. 그래서 5개 구 또 의장님들, 북구, 동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광산구. 네. 네. 그래서 그 5분의 구 의장님들 초청을 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2분이 또 남구하고 또 동구에 또 여성 의장님이 네. 또 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5분의 구의장님들과 함께 광주 구 현안과 시 현안이 그닥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네, 그쵸. 예, 네.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같이 좀 해결해 나가자. 네. 그리고 앞으로 의회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구와 시가 인사도 좀 교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협약도 좀 맺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보고자 해서 구 의장님들 한번 초청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역시 좀 정기적으로 좀 할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했던 것은 시민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네. 예, 어차피 시민단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고, 네. 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의회도 그래서 네. 그 부분도 분기별로 모여서 지역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이슈라든지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자 그런 네. 취지로 해서 아마 첫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다양한 분들과의 네, 네. 소통하시고 그야말로 소통의 의장이라는 이제 평가가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의장님, 저희들이 녹화 전에 우리 의장님 측에 의장님 인생에서 좀 특별한 사진이 있으면 네.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보여주시죠. 아, 꽤 많이 젊었을 때입니까? 이게 선거 포스터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처음으로 2006년. 네. 처음으로 이제 기초의원으로 출마했었을 때 네, 찍었던 선거 공보물인데요. 아마 어르신 네.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했는데 아마 저 보면 되게 좀 촌스럽고 안 보면 그렇던데? 아니 그 당시에는 네, 네. 제가 자원봉사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 저는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광주의 이제 북구 자원봉사 센터에서 네.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로 이제 그 일을 좀 오랫동안 했었었죠.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한번 좀 해보면 어쩌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2006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입문하신 처음, 거잖아요. 네네. 지금 한 18년 전인가요? 맞습니다. 18년 전인데 정치 입문 전에 신수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복지관을 거쳐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군요. 자원봉사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지금의 이제 강기정 시장님이신데 네. 그 지역 국회의원이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좀 참신하고 젊은 여성 후보를 찾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영입이 된 거죠. 발탁되셨군요. 네.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처음으로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됐었어요. 도입이 됐었습니까? 네, 그때 2006년도에. 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소선거구제로 그쵸. 한 동에 한 명의 의원만 이렇게 뽑았었는데 그 네. 당시에는 이제 여러 동을 묶여서 여러 명의 이제 의원들을
그래서 아마 제가 진출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물론 세상을 가장 빠르게 이제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제가 네. 몸소 체감도 하고 있고요. 또 남들은 정치를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보다 앞서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방으로? 있어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럴 일들을 안 만들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굉장히 힘들어서 네. 이번만 하고 안 해야지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신수정을 알아서도 찍어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그 기표소에 가서 신수정이라는 그 이름에 도장을 찍어서 기표를 해주신 분들 네. 그 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아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저에 네. 대한 그 기대라든지 뭔가 일을 해주기를 원해서 저한테 기표를 해줬었을 건데 네. 그분들한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책임감 때문에 이 부담이 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8년 됐는데 네. 늘 그 긴장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뭔가 하나 정책적 제안을 하든 아니면 어려운 민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네. 특히나 이제 저는 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좀 관심이 더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역시 사회복지사의 또 네, 그런 네. 경력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제를 같이 하나하나 해결해 갔었을 때 그 받는 그 기쁨은 그걸로 저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매력이 지금까지 신수정을 정치권에 묶어두는 그 마약 같은 거였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애들하고 네. 풍선을 날리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는 사진인 네, 것 네,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진입니까? 이제 저를 한번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 또 키워드로 보면은 네.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은둔형 외톨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 저도 찾아봤더니 키워드를 크게 두 가지로 하면은 청소년하고 은둔형 외톨이, 예, 네, 네. 그렇게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2014년도에 네. 그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어렸었었고,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네. 더 많은 관심과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계기가 돼서 네. 아마 2016년도 사진일 거예요. 저게 2016년 네, 어떤 사진입니까? 어떤 행사였습니까? 북구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보통 조례는 행정에서 만들거나 의원 발의가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근데 주민들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만드는 북구 최초의 이것도 최초이긴 하는데 네. 우리 주민 발의로 주민 발의의 네, 네. 조례를 네, 네. 만드셨군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포식을 했던 아하. 어린 청소년 친화도시 이제 조례를 하기 위한 선포식을 했었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조례를 같이 만들고 서명을 14,040명이 서명을 해줬는데 14,040명. 네네 제가 그 숫자를 못 잊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부터 시작해서 마을에다가 가판대 열고 이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가 왜 필요한지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 서명을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정말 앞장서서 회의도 같이 하고요. 조례 그렇군요. 문구 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착을 그렇죠. 크시군요. 네네. 그 청소년 친청소년 조례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어린이 겁니까? 청소년 친화도시는 이렇게 지금 북구잖아요. 네. 각 구마다 다 지금은 있긴 하는데 각 구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뭐 펼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 당사자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열어놨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대부분 어른들이 정책도 만들고 그쵸.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 조례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당사자이니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 반영시킬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참여 기구들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의미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네네. 14,040명이 특별히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상을 받으셨네요. 네. 이게 대한민국
위민 의정 대상. 네. 어떤 상입니까?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상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사실 은둔형이란 말이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었고 또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의미에 이게 일본의 히키코모리를 네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사회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인 이제 분들이 이제 대상자들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쉽게는 뭐 은토리라고도 하는데 은둔형 외톨이 이 부분이 한 번도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집 안에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실태 조사조차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 있는지 지금도 몇 명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최초로 이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된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 올린 거죠. 그래서 광주가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도 만들었고요. 네.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올 8월이죠. 올 8월에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청년들 고립 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청년 미래센터라고 이제 거기는 청년의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4군데다 시범 선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현재 국정과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으로 지금 통과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준비가 잘 네.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상입니다. 네, 아마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상징성이 있는 거고 네. 제가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조례이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군요. 평생 예. 신수정 하면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 네네. 어머니로 불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의원님 뭐 좀 광주시의 현안을 좀 점검해보고 싶은데 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의장님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지금 한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단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자원 해수 시설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그 광역 단위로 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돼요. 네. 환경부에서 네. 하는 네. 건데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게 네. 시민들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혐오 시설로 느껴지고 내 동네만큼은 안 돼, 내 지역만큼은 안 돼. 님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어차피 우리 내가 버린 쓰레기인 거잖아요. 네. 우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인 거고 그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이제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너무 선입견으로 안타까워요. 반대를 그랬었죠. 하게 네. 반대만 하는 네, 경우가 네,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광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져나서 그렇죠. 또 네.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좀 홍보도 좀 하고 잘 되고 있는 시설도 견학을 좀 하고 하면서 네. 왜냐하면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대창 관심 그 많아요. 위치가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논의 중입니까? 지금 네 광주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요. 그러면 시가 결정이 나면 시가 이제 그걸 보고 결정 난 데에다가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네. 사업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하나의 그 현안으로 보면 뭐 사회복지자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 돌봄에 대한 관심도 네, 많으실 네, 텐데 네, 네. 광주다운 통합 돌봄 조례 네, 이 부분 어떤 이것도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돌봄은 광주시에 저희 또 동료 박미정 의원님께서 네. 조례를 만드셨고 네. 또 시에서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네. 의회와 그다음에 행정이 네. 같이
협업하는 그런 네. 롤 모델로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이 통합돌봄 형태로 맞습니다. 가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어디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그런 돌봄들이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돌봄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도 해놨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좀 다 네. 돌봄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분야도 다양하기도 하지만은 광주가 일단은 최초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주가 앞서서 나간다 그러니 좀 네.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광주시 하면 예전에 뭐 예술의 도시, 또 풍류의 문화의 도시 네. 또 있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또 민주화의 도시 성지 이게 그렇죠. 있는데 이 광주에 이제 사실 항상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기업 유치가 좀 부족하다. 거로 일자리 마련이 좀 부족한 부분. 그를 통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지적이 돼요. 의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가 그지 좀 맞습니다. 어떤 뭐 산업 단지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죠. 네. 아니고 특별히 막 그 관광 뭐 이렇게 해서 할 만한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자칫 광주는 좀 무겁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노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렇지만은 광주는 현재 전남과 함께해서 상생해서 할 수 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K 관광이라든지 뭐 K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광주만의 이렇게 관광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 일자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현대차 이렇게 현대하고 같이 해서 광주 시민이 이제 거기서 함께 일을 해서 일자리를 나눠가는 네.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AI 또 네. 직접단지 또 AI면 또 광주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네. 관련된 많은 네. 정책들이 네.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좀 내려와서 앞으로는 광주에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의 경제 활성화하는데 좀 더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반기 광주시 의회 중점적으로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광주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의원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지방의회법이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은 그쵸. 없어요. 아직 없군요. 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 안에가 이렇게 네. 의회에 관련된 게 네. 몇 개 조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서 그 속에서 예산권과 조직권, 이렇게 지금 인사권 독립은 됐다라고는 하지만 되고 있죠. 됐죠.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절름발이 독립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떠한 조직 정원을 늘리거나 음.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그 권한이 없어요. 네. 권한도 없고 네. 예산 편성권도 없기 때문에 네.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그걸 네.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진정한 독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과 더불어서 네.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또 필요로 하는 게 네. 1인 1 정책 지원관입니다. 네, 지금은 네. 이제 정책 지원관이 그 2명 의원님 2분당 1명이 지원돼서 일을 해주고 네.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9분이 서포트 해도 부족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의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최소 1인 1 지원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뭐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도 있지만은 지방의회법을 좀 개정하는 거에 저는 좀 더 크게 전국적으로 좀 목소리를 좀 내서 일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내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안 관련돼서 의원님들과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입니다. 네. 의장님 뭐 앞으로 네. 뭐 간단히 신수정 하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 욕심이겠지만 시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신수정이가 되고 싶어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 신수정도 있지만은 의회에 대한 주민들이 정말 존중하고 사랑받는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려면 개개별 신수정과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동료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의회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일 잘하고 믿을만하다, 네. 잘 뽑았다, 네. 역시 최고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고요. 고맙습니다. 경력 면에서도 최초, 의정 활동 면에서도 최초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신수정 의장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갈 신수정 의장님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단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신수정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